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4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01%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정도면은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그 투자자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27일 날 미국 시간으로 7월 27일이 되면은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자,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또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도 바뀔 수가 있고 또 미국의 어떤 경제 관련 정책도 바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정책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은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이번에 0.75% 인상하는 걸로 거의 이 정도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물가 관련 그동안 고민은 일단락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경기에 좀 더 집중할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를 갖다가 시장에서 예고한 대로 0.75% 이렇게 만들며 상승시키면은 괜찮은데 시장 또 예측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1%를 갖다가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0.5%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겠죠. 왜 그랬을까? 왜 1% 올렸을까? 아니면 왜 저 0.5% 올렸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또 막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또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들이 발표될 때는 그냥 시장에서 예측된 그대로 발표가 되면은 기존 시장 흐름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시장에서 예측한 어떤 결과를 갖다가 벗어나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발표가 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혼란을 좀 경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 2분기 발표가 있는데 지난번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좀 나은 플러스 성장률을 갖다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폭이 2분기는 이렇게 나온다 손 치더라도요. 여기 2분기면 다음 3분기와 또 4분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미 미국의 기업들 투자를 갖다 줄인다는 발표를 계속 했잖아요. 또 그리고 고용도 줄이고 해고를 하고 이런 발표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다음 3분기 이 실적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와 기준금리와 미국의 성장률 그리고 이런 기업들 실적 이렇게 쭉 모아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번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0.75% 올리게 되면은 일단 물가 관련해서 금리 올리는 것은 일단락을 짓고 그리고 실제 경기가 살아나는지 살아나지 않는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9월달 그 금리를 결정할 때는 관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겁니다. 일단 어쨌든 시장의 중요한 결정을 갖다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오늘 수급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운송장비 쪽, 최근에 정말로 운송장비 쪽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주요 종목들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의약품, 서비스업, 화학은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업종에 있는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오늘 세력들이 상당히 많은 연기금 제외하고 다른 세력들은 많은 업종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도 꽤 있는데 그게 바로 12개 지금 보시는 이 12개 종목입니다. 이 12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죠. 종목이 좀 많아서 플래너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있죠. 여기 보니까 운송장비 들어와 있죠. 그리고 화학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괜찮죠? 의약품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곡점 지표를 보면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은 무려 상승 반전으로 126개 종목이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지난번 7월 11일 날 100개 종목이 검색이 됐거든요. 오늘은 그보다 더 많은 이렇게 126개 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물론 각 종목마다 상승 반전이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종목 수는 것보다 좀 작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될 것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정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본다 했을 때 그냥 이거는 상승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최근 연속된 시향 쭉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배제하고 시장은 반등할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이 뉴스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가요, 다시 긍정적인 이 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종목들의 주가가 그동안 떨어지다가요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그럼 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하락한다라고 분석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하락한 이유를 저마다 막 찾아내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런 보도들이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상승한다는 바닥권이라는 이런 분석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보고서 하게 되면 늦다는 거예요.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은 시장 움직임을 바라보고 왜 그럴까 생각한 그 결과물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감정을 배제하고서 실제 지표들을 바라보니까 시장 턴한다, 시장이 바뀐다,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이 감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우리는 좀 챙겨둬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일일이 그 나열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파워가이드 보시는 분들께서는 정말로 전부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오늘 시장은 좀 관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종목들의 분석을 쭉 정리를 해보고 종합을 해보니까 지금 확실히 시장은 어떤 방향이 지난 방향과 좀 달리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분석해 드린 것처럼 지수로 봤을 때는 한 2620포인트 그 부근이 1차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어떤 저항선 같은 거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2800 정도 되는 또 2차로의 저항선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2600포인트 부근에서 좀 치고받고 하겠죠. 그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건 떨어진 것 역시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 실제 떨어진, 그게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형편만 된다 그러면은 빚내지 말고요. 뭐 정부에서 뭐 도박해서 빚내도 그러니까 뭐 이 주식을 갖다 도박으로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거 빚내가지고 뭐 재산 탕진하고 어렵게 되면은 뭐 이거 뭐 빚까지 탕감해준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가 싶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 뉴스들이 조금 과장돼서 나온 것도 있는데, 전부 다 해줄 것 같으면 뭐냐, 전부 다 빚내서 투자하면 되죠. 근데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 말이 나오니까 야 진짜 빚내서 주식 투자해서 뭐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온갖 있는 거 정말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뭐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적어도 내가 어떤 보유한 주식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식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내가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바로 수확이 되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많은 내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금액적인 문제가 되겠고,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빚까지 내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투자는 여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타임, 시간이라는 게 딱 개입이 됩니다. 이 두 개가 투자금과 충분한 이 투자 시간이 합해졌을 때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갖다가 모르니까 정말로 들어서 배우고 말로 배우고 책으로 배우다 보니까 투자 금액만 크면 어떻게든 성공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금액을 투입해서 이 투자 시간을 짧게 가져가서 짧은 시간에 큰 성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이자도 올라가는 마당에 그 이자를 갖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마당에 그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자신의 형편에 맞게 너무 무리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장에서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정말 몇백억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죠. 보통 그래 되면은 시장에 몇천억 거래가 되고, 기업들 투자했다 그러면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 이런 식으로 투자가 진행되니까 몇억, 몇천억 이런 계속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거는 정말 돈도 아닌 것처럼 그래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또 부자가 많다고 해서 몇백억, 몇천억 이야기하는 사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정말 그래 돼야 되는 것 싶어도 그건 욕심이 과도한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도, 물론 국민들 재산 수준을 봤을 때 1억이 없는 사람이, 전재산 1억이 안 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 66명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전재산이 3억이 안 되는 사람이 한 90 몇 명? 그러니까 실제 3억 이상 가진 사람이 100명 중에 7명 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 중에서 길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전재산 3억 이상 있는 사람이 7명 밖에 없다. 그럼 대부분은 3억이 안 된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고, 주식시장에서는 몇천억, 몇 조 이런 거는 정말 꿈나라, 달나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 좀 해보면 사람들 생활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게 정말로 몇 억은 조금 좀 그렇고, 한 10몇 억, 20억, 아니면 30억 정도, 이 정도만 쭉 돼도 정말로 평생 동안 무리 없이 정말 하고 싶은 거 원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천억이나 몇 조 부자는 정말로 좀 하늘이 점지어져야 되고, 정말로 부모도 보통 잘 만나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걸 건데,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적어도 몇십억짜리, 아니면 10억, 20억, 30억 이런 40억 이렇게 100억까지 이렇게 그런 작은 몇십억짜리 이런 부자들은 누구나 다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성실히 살고 돈을 갖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되지만 차근차근 모아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1억의 고지를 넘게 되고, 또 1억의 고지를 넘었다가 한동안 방황하고 하다가 근데 1억이 2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억이 갑자기 5억이 되고 10억으로 빵 튀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이 움츠러드는 척 하다가 갑자기 쑥쑥쑥쑥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어느 단계 한 5억, 10억 이 단계까지만 올라간다. 일단 1억만 올라가도 좀 예전과는 전혀 판이 달라지고, 한 5억, 10억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말로 여유로워집니다. 배당을 받아도 한 몇천만 원씩 더 받을 수도 있고, 수익을 내면 정말 한 몇천만 원씩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심만 버리고 묵묵히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시간만 흐르면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욕 부리지 말고 그냥 천천히 묵묵히 가십시오. 가다 보면은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잖아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정말로 이게 참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말을 항상 적어놓고 있는데도 그냥 맨날 보니까 참 무시하고 지날 수가 있는데,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냥 하나하나 가면 되고요. 실제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백억, 몇천억이 실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정말로 이 돈은 숫자상의 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이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이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적당한 행복한 이 생활 수준이 돈이 많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너무 없어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적당하게 하면 돼요. 그럼 그 정도 200이든 월 500이든 400이든 월 700이든 월 1000이든 아니면 월 4000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매월 적당한 금액을 주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벌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계획에 맞춰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죠. 이게 투자를 성공하는 거면 투자 성공이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진 형편이 현실을 자각을 하다 보니 이걸 이런 쪽으로 빨리 달성을 하고 싶고, 국민들의 대부분 93명 이하는 전재산 3억이 안 되는 참 이런 상황, 한 소수 7명 정도가 3억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간 사람들은 무리해서 투자 안 합니다. 투자에 익숙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계속 천천히 가도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갈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무리수를 두고 가다가 패가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리하지 말고요. 자신의 생활 유지해가면서 매월 5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아껴 모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지겹고 돈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어도 가면 됩니다. 우리 애들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작은 돈 모아서 벌써 1억이 넘었다고. 우리 애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1억이 넘었다고 지금. 막내가 5학년이에요. 근데 그 초등학생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걔들이 우리보다 돈 많겠습니까? 우리보다 돈이 택도 없이 작은 애들 돈이 없어서 투자를 잘 못하는 애들이라고. 용돈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런 거 받아서 모으고 모아서 그냥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도 묵묵히 계속 전진한 결과 초등학교에 그거를 1억이 넘었다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을 갖다가 못 번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